자, 이제 그 2단원으로 넘어갔거든요. 2단원. 2단원이 무슨 내용이냐면요. 앞에 저희가 다항식의 연산 부분을 많이 했어요. 사칙 연산. 특히 이제 나누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누기가 중요하다. 이유는 나누기를 처음 배워서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방부등식을 푸는 게 많이 중요해요. 방부등식을 푸는데 저희가 푸는 특히 1학년 때 푸는 것들이 수학 용어로는 대수방정식, 대수방정식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대수방정식. 그러면은 그 대수방정식은 최종적으로는 인수분해를 해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몇 개의 인수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인수가 약수죠. 약수로 분해를 해서 푼다. 약수는 나눠 떨어지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에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가 특히 중요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이게 오늘 공부를 할 내용은 2단원 내용인데 2단원 내용은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고 하는 단원이에요. 요거는 사실 항등식의 의미가 제일 커요. 그래서 항등식의 의미, 자 봅시다. 다항식을 다루는 많은 경우들이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단원 들어가시면은 36페이지, 7페이지를 봐주세요. 항등식의 개념이 써 있어요. 미정계수법도 있고. 자, 여기서 제가 일단은 지금 여기 지금 그 수업 보시는 분들이 그 입문들은 아니시니까 그리고 저희 이 실명 거론하지 않을게요. 장난꾸러기만. 자, 봐주시면 항등식, 그다음에 방정식 다 보이나요? 항등식, 방정식, 그다음에 절대 부등식, 조건 부등식, 변수 한 개, 두 개,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개는 귀엽다 이렇게 쓰니까. 그 다음에 미지수. 여기는 다 변수가 들어가는데 이제 제가 조건 방정식, 부등식 풀 때 미지수라는 말로 바뀌죠. 그래서 해를 구하죠. 해. 그 다음에 배수, 상수. 이런 의미들하고 이 항등식 개념 이런 것들은 제가 학원 수업 시간에 전달을 상세하게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책을 읽어보시고 스스로 정리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거. 백날 설명 들어봐야 그 사람처럼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해보셔야 돼요. 누군가한테 설명해보셔야 되고 뭐지? 백지공부법인가?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도 그 방법으로 공부를 했죠. 굳이 말을 하면은. 근데 그게 이제 제가 공부할 때 나는 백지공부법으로 공부를 할 거야 이러면서 난 백지공부법을 쓴다 막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고 그런 적은 없거든요. 그냥 항상 공부하는 거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거지. 그 공부법을 그걸 택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공부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허공에다가 설명을 해보시든 안 보고 저처럼 안 보고 종이에다 다 써보시든 그게 여러분들 자체가 책이 되셔야 되지 자꾸 그 책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문제를 응용력이 이렇게 제한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 지금은 41페이지를 한번 봐주실까요? 41페이지.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어떤 다항식을 bx 나눠서 나눴어요. 그러면은 몫이 나오고 qx 나머지가 있겠죠? 이렇게 있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 나누는 다항식 bx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세웠어요. x는 알파를 딱 대입했어요. 그랬더니 b알파가 0이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저런 거를 우리가 찾으면은 저 위에 항등식에다 대입을 해보셨을 때 a 알파는 가운데 0 곱하기 qx 0이 0이야. 여기가 r 알파다 이렇게 관계가 지어지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잠깐만 이제 근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게 나머지 정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bx가 1차식인 거예요. bx가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면은 a 알파 플러스 그러니까 이제 ax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알파 뭐 이런 걸로 되어 있겠죠? 알파 너무 0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 이게 bx가 1차식이다 보니까 얘를 bx가 나누게 되면은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 나머지가 일단은 상수항인 거예요. 상수항. 그러면은 저희가 항등식의 알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잠깐만요. 여기 있었을게요. a 알파는 r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 책에 나온 나머지가 이런 거예요. 어떤 다항식을 1차식을 나누는데 그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그 x값을 대입을 해주면은 나머지를 알 수 있다. 그 나머지는 원래 다항식에 그 나누는 1차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대입한 것과 같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차식이 아니면은 아무 정보를 주지 못한다 이런 게 아니고 나머지에 대한 정보를 주기는 주죠. 알파를 대입했을 때 그때 그 나머지의 함수값이 나머지의 식의 값이 a 알파랑 똑같다. 이렇게 정보를 주죠. 여기까지 이제 그 나머지 정리하고 봐주시면 되고 나머지 정리. 그 나머지 정리는 일단 나눠 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 중에서 인수 정리라고 하는 게 이제 유도가 돼요. 자, 인수 정리를 말씀드리면은 저 다항식이 bx로 나눠지는 경우예요. 이번에는. 자, ax 다항식이 있는데 똑같이 x의 알파를 대입을 해봤는데 a 알파가 0이 됐어요. 이번에 b 알파가 아니고 a 알파가 0이 됐어요. 근데 무슨 말이? 자, a 알파가 0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아까 b 알파가 0이었죠. 근데 a 알파가 0이 된 거는 저희가 무슨 방식으로 뭘 적용해 볼 수 있냐면요. x 마이너스 알파로 쟤를 나눠 볼 거예요. 이번에 얘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나눌 수 없다라는 그런 조건은 없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은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죠. 몫은 qx고 나머지는 어떤 상수겠죠. 왜냐면은 1차식으로 나눴어요. 1차식 개수가 1인 1차식 x 마이너스 알파. 근데 이 x 마이너스 알파 나눌 생각을 어떻게 한 거냐면은 a 알파가 0인 거를 생각하고 나서요. 그렇게 되면은 a 알파가 0이라고 했는데 사실 알파 대입했을 때 요 나누는 1차식이 b 알파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a 알파는 아까 나머지 정리 얘기하면은 나머지 r이란 말이에요. 근데 r이 0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결론이 뭐냐면은 결론 a 알파가 0인 거를 발견하게 되면은 결론이 뭐냐? ax가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항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어는 다항식이고 얘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는 나눠 떨어져야 되니까 나머지가 0이니까 나눠 떨어진다. 그거는 x 마이너스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이렇게 몫이 있겠죠? 중요한 결론으로 이제 좀 실제적으로 문제 풀 때는 결론이 뭐냐면은 x 마이너스 알파로 인수분해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 인수 정리를 쓰는 경우들이 저희가 인수분해를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결국에는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지금 개수가 1인 1차식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개수가 1인 1차식 조리제법이 떠오르죠? 조리제법도 개수가 1인 1차식으로 나눌 때 그 다항식과 다항식 개수만 가지고서는 연산을 뭐 하는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QX를 바로 구해주면 되겠죠. 나머지는 0으로 나올 거니까요. 어차피 QX를 구해주는 데는 조리제법을 써주시고 처음에 중요한 거는 저 A 알파가 0이 되는 그 알파를 찾는 거, 요거를 찾는 거. 언제 찾아야 되냐? 눈치껏 딱 문제 나왔을 때 이거는 인수정리 같아 라고 하면서 적용해가지고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눈치를 어떻게 길러요? 요거는 이제 먼저 여러분들보다 먼저 살아왔던 그 선배들이나 또는 선생님들한테 이게 왜 어떻게 저희가 이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가시는 게 제일 빠르실 것 같아요. 왜냐면 저거는 그냥 수학이 아니고 입시 수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거 문제 보자마자 인수정리 같으라고 떠오르는 건 사실은 경험이에요, 경험. 근데 그게 막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의 그런 눈치와 그런 그 컨셉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대화를 통해서 그 막 여러분들이 막 집요하게 난 수학을 더 잘할 거야 막 이러면서 이건 수학이야 이러면서 네, 여기에 반드시 이게 자연스럽게 다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 등등 뭐 이렇게 뭔가 혼자서 막 해결하려고 하시려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러니까 수학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게 수학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제가 그랬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랑 입시 수학이랑 좀 달라요. 이거 뭐 몇 번을 말씀드려야 되지. 여러분 나중에 대학교 가셔서 공부하시면 그게 수학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도리제법 쓰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은 도리제법을 거의 안 써요. 인수성리를 쓸 때가 되면은 사실 이제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에 나머지가 0인 경우 그러면은 나머지가 없으니까 저희가 이 qx를 구하기 위해서 요 ax를 보면서 x-알파랑 보면서 가로셈 해주세요. 가로셈. 근데 가로셈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가로셈 할 때 주의해야 될 거는 제가 나중에 자 이게 뭐 이것만 주의하겠다고 하면서 문제딱 예시딱 보여주면서 수학의 정석 기본편에 있는 연습 문제 있어요. 가로셈을 주의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예전에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압구정 고등학교 그 기출 문제였는데 마지막 문제였었나? 마지막 문제 아니었는데 하여간에 뭐 한 장 넘어가는 그 전장에 있는 문제였는데 하여간에 그런 거 풀이할 때 한 번씩 말씀드릴게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자 가로셈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 네, 이 정도까지만. 이런 또 찝찝하잖아요. 말을 안 하고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가로셈을 하는데 상수부가 이제 상수 쪽이 이제 뭐 미지수로 나왔어. 여기 이제 무슨 막 뭐식이 많아 하다가 마지막에 b가 딱 나왔어. 근데 이 b를 가지고서는 뭐 b제곱이랑 b제곱분 b분의 1 뭐 이렇게 인수분해를 상수 파트를 이제 막 인수분해를 막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안 돼. 이게 b가 0이 아닐 때는 저렇게 못하는 b가 0일 때는 저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 풀 때 제가 이것만 말씀드려도 찝찝하긴 한데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정석적인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누기 전에 일단은 조건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뭐 그만두 문제니까 그 발전 예제 43페이지 봐주실까요? 발전 예제 아니 필수 예제 4번을 봐주세요. 필수 예제 4번. 네, 여기서부터는 조금 생략을 덜 하고 문제풀이를 조금 더 많이 할게요. 자, 필수 예제 4번 42페이지 1번 다항수의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눠서 나머지가 2x 플러스 1이 되도록 상수 a, b 값을 구해라. 근데 그게 이제 상등식으로 써주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일단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로 딱 나누고 이렇게 인수분해해서 써주시면은 몫이랑 나머지가 여기 2x 플러스 1로 나눈다고 문제에서 얘기해줬죠. 이게 항등식 쓰고 나시면은 qx 뭔지 모르는데 qx 앞에 개수 0 만들 수 있는 개수가 아니고 qx 앞에 x-1이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이 1하고 2라는 거를 저 항등식 전체에다 대입을 해가지고 qx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하고 2를 대입을 해주시면은 여기 우연히 3은 또 2를 대입하면은 5는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은 a 플러스 b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1을 넘기시면은 여기 2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시면은 2a 플러스 b 하고 플러스 8인데 마이너스 3이 되겠죠. 플러스 8 없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b가 2고 2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3이니까 밑에 거에서 이거 빼주시면은 a는 마이너스 5가 나오고 b는 7이 되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자, 요거는 그 여러분들이 그 거기도 풀이가 있고 항등식을 저걸 암산을 해도 괜찮아요. 저 정도 암산해도 괜찮은데 만약에 그 암산이 처음부터 무리면은 암산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보이만 하고 안 보이면은 계속 식을 쓰시면서 하시면 돼요. 식을 쓰는 거를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얘기.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처음 하시는 분들이 너무 처음 해가지고 저거를 다 제가 막 여러 사람들의 풀이랑 이 형태가 다 다른 건데 그걸 다 똑같이 따라해야 되는 거를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공부를 처음 해가지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람마다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페이스로 일단은 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속도를 가지고 좀 보편적인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좀 너무 느리면은 빠르게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자기가 너무 빠르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어. 그 43페이지에 조리제법 내림차순 고래 항등식 요 필수예제 발전예제 5번을 여기다 풀이를 할게요. 얘 좀 결과론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얘 항등식으로 뭐라고 주냐면요 a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c x 마이너스 1 플러스 d. 자 이렇게 바꿔줄 수 있으면은 a, b, c, d가 뭐가 되겠냐, a, b, c, d가 뭐가 되겠는지 이제 물어보는 거죠. 결과적으로 좀 봐주세요. 설명을 하긴 할 건데 얘를 일단은 저거 x-1들로 지금 돼 있잖아요. 1로 돌제곱 해주시고 여기도 한 번 더 1, 3, 3, 6, 6, 8 여기도 한 번 더 1, 3, 3, 9 이렇게요. 자 일단 답이 3, 9 아니죠 3, 9, 8, 4 3, 9, 8, 4 3, 9, 8, 4 여기 답이에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과정을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앞에까지만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3x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얘가 몫이 되고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하고 나머지가 4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3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를 가지고서는 한 번 더 했잖아요. 여기 써주실 거.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은 얘 몫이고 나머지가 8인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3x 플러스 6이고 나머지가 8. 근데 이 x 마이너스 1이 분배가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3x 플러스 6 플러스 8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3x 플러스 6에다가 한 번 더 해주시면은 몫이 3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은 몫이 3이 나오고 나머지가 9가 나온다. 따라서 x 마이너스 1 제곱을 분배를 해주시면은 맨 앞에 이제 3이 있었는데 3 그래서 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플러스 9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8 x 마이너스 1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요 전체 과정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가 되셨으면은 문제를 외워주시면 돼요. 46페이지 봐주세요. 문제 풀이는 나중에 몰아서 할 거예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아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나머지 정리와 인수 정리.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바로 문제 풀이로 넘어갈 건데 49페이지로 가주세요. 자, 6번 문제. fx를 저거 막 x-1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다. 나머지가 1이다까지 보이시죠? 나머지 정리를 바로 적용하신 게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나머지 정리를 적용을 해주시는 거랑 항등식의 원리를 이용해서 식을 형태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형태 비교한 다음에 차수 개수 비교. 여기요. 나머지 정리 1번. 나머지 정리를 적용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나머지 정리를 쓴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F알파가 R알파 X 나누는 이제 식 G알파가 0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fx를 gx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qx 플러스 스몰 r로 볼게요. 스몰 r 알파
스몰 r 알파 이렇게 된 식에서 G알파가 0이면 F알파가 R알파 요게 이제 나머지 정리고 두 번째는 항등식 원리 항등식 조건 맞춰주기 그러면 1번, 2번, 3번 식의 형태 식의 형태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종류 근데 일반적으로 지금 푸시는 게 전부 다항식일 거니까 혹은 대수식 다항식일 거니까 이 부분은 거의 없을 거고요 차수와 개수를 다 맞춰주시면 돼요 차수, 개수, 상수 이런 거 다 맞춰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6번 문제에서 1번 문제에 x-1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다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f1이 1이다 근데 f1 계산하면은 2-3 플러스 a 플러스 5 해가지고 4 플러스 a가 1이다 따라서 a가 -3이다 요거 알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fx를 x 플러스 2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라 fx가 -3 대입해가지고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여기다가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f-2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지금 저 1번밖에 안 썼어요 나머지 정리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계산해야겠죠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6 애들이 제가 계산실 수학을 되게 좋아해요 막 신나 아주 파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17이다 답은 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필수 예제 다 풀 건 아니고 두 번째 거 생략을 할게요 필수 예제 7번이에요 지금 하는 게 전부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7번 fx를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고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9다 그러니까 요것도 f2가 5고 f3이 9다 요거를 이제 연립해서 요거 쓰란 얘기예요 근데 x-2, x-3으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라 2차식으로 나누죠 fx를 x-2, x-3으로 나누면은 보통 이거를 전개된 식으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인수분해 배우셨으니까 2차 방정식 풀이를 일부 동원을 해가지고 얘가 2차식이면은 나머지를 최대 1차식으로 써주셔야 되니까 미지수 개수가 이제 그 1차 항의수와 상수 항의 두 개로 정해지겠죠? 그거부터 AX 플러스 B라고 적어요. 다음에 앞에서 알려준 저거를 쓰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를. 그러면은 2를 대입하게 되면 2A 플러스 B가 5가 되고 3을 대입하게 되면 3A 플러스 B가 9다. 그래서 A는 4다. 그리고 B는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나머지 RX가 이게 RX라고 했을 때 RX는 4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예, 여기 답이고요. 다음에 나머지 정리 지금 발전 예제 발전 예제 봐주세요. 3차식으로 남는 경우라고 지금 써있는데 그냥 3차식이 아니고 x-1 제곱 그러니까 지금 완전 제곱식을 나누고 있어요. fx를 잠깐 봐봐요. 이거는 fx를 제가 항등식으로 일단 써놓고선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되면은 문제가 외워져가지고 선생님으로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문제가 외워져가지고 그냥 필요한 것만 하고 있게 돼. x-1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플러스 2예요. qx 플러스 3x 플러스 2. 몫을 모르니까 qx라고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일단은 쟤를 항등식으로 써야 될지 나머지 정도 써야 될지 그거를 지금 모르신다고 하면은 원래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일단 항등식을 적으세요. 항등식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자 몫은 여기다 q1x, q2x라고 이렇게 나눠 쓸게요. 나머지가 3이다. 근데 이거를 x-1의 제곱 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다가는 q3x라고 적어주세요. 나머지가 우리가 구해야 될 거예요. q3x 구하지 마세요. 구해야 되면 구해도 되는데 지금 뭐 구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일단 최대 몇 차식이겠어요? 2차식이겠죠? 2차식? 근데 이제 얘는 나머지 정리로 쓰고 얘는 항등식으로 써주셔야 돼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왜냐면은 봐봐요. 이거 이렇게 말을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2차식이니까 미지수가 3개예요. 그러면은 정보 3개 필요해. 근데 나머지 정리를 쓰면은 예를 들면 이제
x-1이 넣었을 때 f-1이 그러니까 나머지 정도 쓰게 되면 f-1이 3이다. 이걸로 쓰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보 하나예요, 저거는. 근데 얘를 나머지 정도 쓰게 되면은 f1이 5다. 이거밖에 안 나오죠. f1이 5다. 이게 x-1 이렇게 x-1 이렇게 줬을 때랑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곱을 준 거에는 자꾸 이거 정신 차려 이거. 자, 됐습니다. x-1 제곱으로 준 거는 저거를 정보를 이제 x-1을 준 거랑은 좀 다르게 쓰라고 항등식을 쓸 거예요. 어떻게 항등식 쓸 거냐면은 밑에 있는 식이 x-1 제곱이 보이시죠? x-1 제곱을 여기서도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얘를 x-1 제곱으로 세로셈 나누기를 하세요. 근데 이제 x-1 제곱은 2차식이고 얘도 2차식이니까 쌤은 지금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생각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그러니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1 제곱으로 나누면은 저걸로 나누는 거죠. 자, 여기 몫이 a가 들어가겠죠.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 빼면은 2a 플러스 bx c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를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a.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은 저거 세로셈을 저렇게 하면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여기다가 어차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예요. 이제 몫이 a라는 게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a를 써주신 다음에 ax제곱 만들고 마이너스 2ax 나오죠. 근데 bx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2ax를 더해주고 bx를 더해주면은 이 형태가 되겠죠. 이거를 지금 2a 플러스 b의 x를 더해주거나 2a 플러스 b의 x 1차함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지금 a가 나오는데 항상 원래 c예요. 그냥 c를 더해주고 a를 빼주면 되겠죠. 플러스 c 마이너스 a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하여간에 자, 그러면 이제 x-1 제곱하고 여기 x-1 제곱 이게 둘이 묶을 거거든요. 저 x-1 제곱은 2차식이고 여기 나머지는 1차식이란 말이에요. 얘를 x-1 제곱으로 묶어주시면은 여기 안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쓰면은 x 플러스 1 q 3x 플러스 a 이렇게 돼 있어. 얘가 들어와서 그다음에 뒤에 2a 플러스 bx 플러스 c 마이너스 a 이렇게 있는데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가 저희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맨 위에 있는 즉 x-1 제곱으로 나눴을 때 fx를 그때 몫이 나오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 부분이 1차식이 나와서 개수가 2개란 말이에요. 이 나머지 개수 2개짜리랑 여기 밑에 있는 나머지 1차식 개수 2개짜리를 비교를 하면은 정보가 2개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나머지 이 항등식으로 쓰라는 얘기가 나머지 정도 쓰면 정보가 1개인데 항등식으로 쓰면 정보가 2개가 보존된단 말이에요. 개수 비교를 2번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2a 플러스 b가 3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얘랑 똑같아야 되고 2랑 c-a가 똑같아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까지 써주시면은 정리를 해주시면은 자 여기다 써줄게요. 2a 플러스 b가 3, 그 다음에 c-a가 2,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q3x 여기 지금 다 0되거든요. 얘가 0이니까 마이너스 1 대입시면 a 마이너스 b 플러스 c. 얘가 뭐가 돼야 돼요? 3이 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3원 연립 1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겠죠. 3원 연립 1차 방정식. 자, 이렇게 묶어서 3원 연립 1차 방정식 1차 방. 자, 저는 C를 소거할게요.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주시면은 2A, 여기다가 2A 마이너스 B는 1. 얘랑 얘를 비교를 해주시면은 둘이 더하면은
4a가 4, a는 1, b도 1, c는 3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시 이 세 개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나머지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겠죠. 구하라고 한 게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는데 이게 답이에요. 그럼 이거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필수 예제 9번을 좀 볼까요? 9번. 아, 이거 필수 예제가 되게 많네. 이거 오늘 완강을 하려고 했는데 말도 안 되는 걸 하려고 했죠. 인수분해까지 오늘 좀 해야 되는데. 자, 필수 예제 9번을 좀 봅시다. 필수 예제 9번. fx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x 마이너스 2다. 다항식 f 2x 마이너스 3을 x 마이너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라. x 얘가 인수분해가 바로 돼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몫이 있고 나머지가 뭐 3x 플러스 2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근데 f 2x 마이너스 3을 막 말을 하고 있죠. 나머지 정리 여기다 적용해 주시면 x가 2를 넣어 주셨을 때 f1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거 왜 인수분해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f1 넣으면은 바로 나머지 정보가 나와요. 그래서 f1은 1이다. 답이 1이에요.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고. 자, 필수 예제 10번. fx를 x-2로 나눴을 때 몫이 qx 나머지가 5다.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누래요. 뭐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식을 좀 써주시면은 fx는 x-2로 나누었을 때 몫이 qx 그 다음에 나머지가 5다. 다음에 항상식 써주셨죠. 근데 q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3이래요. 그러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나머지 정리를 적용을 해주시면은 q-3이 3이다. 근데 구하라고 하는 게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요. f-3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대입을 그대로 위에다 해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5 곱하기 q-3 플러스 5인데 요게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5니까 마이너스 10. 답은 마이너스 10이에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1번. 얘가 뭐 필수 예제. x-2랑 x-3이 인수로 가질 때 인수로 가진다? 인수정리 써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3차식이거든요.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대충 예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국어였어요. 사실 대학교 때 수업 들을 때도 많은 공감을 받았어요. 다른 친구들과 교수님들을 통해서. 근데 우리나라 말이어서 좀 그런 거고 우리나라 과목이어서 그런 거긴 한데 그게 이제 그 과목을 떠나서 입시를 떠나서 말씀드리면은 결국엔 수학도 인간들이 하는 거고 과학도 인간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좀 소통이 돼야 되고 잠깐만요. 예, 소통이 돼야 되고 그 언어적인 게 사실은 먼저라고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언어적인 게 먼저다 말도 또 와전될까봐. 자, 인수정리를 써주시면은 주어가 중요하다는 말 때문에 방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언어적인 게 중요하다고. 자, 3x 수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12. 얘가 x-1이랑 x-3을 인수로 가지면 x-3을 인수로 간다는 얘기가 이렇게 써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3차식이죠? 그러면은 여기 1차식이 더 붙으면 돼요. 얘가 2차식이니까. 근데 최고차 함계수가 3이에요.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시면은 여기다가 3x 플러스 상수항 문제 고를 수 있는데 바로 결정해 줄 수 있어요. 네. 12가 보여요. 이 12 결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죠. 이 셋이 곱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얘가 2 곱하면 6인데 10이 나오려면 여기 2가 돼야 되겠죠. 2. 되셨어요, 이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유형이다 막 이렇다기보다는
이게 있는데 약간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다항식 쪽에서 몇 차식이냐, 왜냐면은 항등식 조건을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과정이 식의 형태 비교를 해야 되고, 식의 형태, 종류, 다항식인지 뭐 초월식인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초월식을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하면 돼요. 옆에는 좌변에는 지수식이 있는데 우변에는 로그식이 있으면은 둘은 죽었다 깨어나도 같아질 수가 없어요. 식이 없어져야지,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식의 종류가 같아야 되고, 그러면 식의 다항식이라고 결정이 되는 순간부터는 차수랑 개수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차수 개수를 동시에 결정해주는 그런 유형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항등식 문제. 전개를 해주시면 A랑 B가 나와야 되겠죠? 전개를 이제 요 2차 항의 개수를 정할 건데, x 두 개 곱해지고 2, 그러니까 2, 다음 3x에다가 마이너스 2하면은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3x에다가 마이너스 3 하면은 마이너스 9 해서 마이너스 13, x제곱의 개수가 마이너스 13. 그 다음에 1차 항의 개수 결정할 때는 x 한 개에다가 상수 두 개, 6 하고 3 하면 18. 그 다음에 x 하나 결정하고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x 하나 결정하고 마이너스 4 하면은 8. 둘이 더하면은, 둘이 더하라 했나요? a 플러스 b? a, b 값을 구하래. a, b? 아니구나. a 플러스 각각 구하래요. 답이 끝이에요 여기. 얘가 b예요. 얘가 a고. 자, 그 다음에 얘가 그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질 때 a와 b에 대해서 a, b 값을 구해라. 자, 이건 제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로 나눠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가로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로셈으로 그냥 풀어버릴게요. 사실은 그 인수정리를 써가지고 1하고 1에 마이너스 1에 대입해가지고 걔네가 0이다. 그래서 그 좌변에다가 대입을 한 게 0이다. 또 0이다. 두 개 연립해가지고 a와 b에 대한 이원 연립 1차방정식 풀어주면 되는데 가로셈이 더 빨라요. 왜냐면은 둘 다 0이 아니죠. 개수가. 여기 지금 x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2죠. 그러면은 그냥 여기 x 플러스 1 들어가요. 둘이 곱해져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고, 경우의 수가 그거밖에 없으니까 얘랑 얘랑 곱해져가지고 얘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나누면 1이고, 그 다음에 개수 1을 개수 1로 나누면 1이고, 이거 끝이에요 여기. 그래서 지금 a랑 b를 뭐 a, b를 구하라고 했죠. 전개를 해주시면은 x제곱 요 두 개, 그 다음에 x제곱이 이렇게 그러니까 1 플러스 1에서 2x제곱, 그 다음에 x 개수가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에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a, b는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네. 여기 마이너스 A가 있었네. 자, 이번에는 이제 필수예제 12번을 풀이할 건데, 필수예제 12번 얘는 그냥 나누기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x 세제곱 마이너스 a 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2. 요거를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나누래죠. 근데 이거를 인수정리를 써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2는 0이다. 다음에 마이너스 1에 대입해서, 왜냐면은 그 인수로 걔네들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걔네들로 인수분해 되고 나머지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항등식에다가, 항등식 제가 한번 적어 놓을게요. 얘가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2로 하고 qx가 있다. 나머지는 0이다.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체 항등식에다가 x에다가 1에 대입하게 되면은 0이 되죠. 1 대입한 게 요건데 이게 0이라고 쓰면 되고, 마이너스 2에 대입해도 0이 되겠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해서 a랑 b를 구하면 돼요. 근데 저거 인수정리 써가지고 하는 거는 조금 귀찮은 것 같고, 요게 지금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나눠 떨어진다 했으니까 가로셈을 하는데, 얘하고 얘가 결정된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죠.
약간 옆에다가 이렇게 채워주셔야 될 내용이 여기는 최고차는 얘 1차식이어야 돼요.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얘가 나오니까 x, 그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2 나오니까 플러스 1. 그래서 이거 전개를 해주시면은 자 x 세제곱, 그다음에 이렇게 2차항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아니죠. 이거 지금 플러스라고 했구나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구나. 전개하면은 그죠? 자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x, 그다음에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고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a, b는 2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벌써 인수분해 단원으로 빠르게 왔습니다. 자 58페이지로 갑시다.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사실은 나누기를 하는 그 주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인수분해 막 경우들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데 유형별로 해가지고 그걸 일단은 충실히 따라주세요. 근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내용은 인수분해 전체적으로 이게 두 가지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분배법칙이라고 하는 게 지금 그 곱하기와 더하기의 연산 순서를 바꾸는 그런 법칙인데, 예를 들면 a x 플러스 k라고 하죠. k x 플러스 y 이렇게 있으면은 kx 플러스 ky다. 이제 이거 가는 거를 전개라고 부르고 거꾸로 오는 거를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공통인수가 있어서 그 곱하기 약수관계와 배수관계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인수분해를 이제 그 분배법칙 전개가 되는 거에 거꾸로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이 공통인수 묻기라고 지금 책에 59쪽에 공통인수 묻기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들은 다 숙련도가 필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은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단원이 아시겠죠? 그래서 인수분해 뭐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려도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그 무의미해요. 약간 뭐 정리해가지고 쓸줄 모르는데 어떻게 정리해가지고 뭘 하겠어요. 자 2번 그 분배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전개를 하는 게 곱셈공식이었죠. 곱셈공식. 제가 곱셈공식 그냥 외우라고 한 게 아니고 전개 그렇게 해보시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우의 수로도 이해를 부탁드렸죠. 분류해가지고 전개하는 거.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분배법칙을 적용해서 곱셈공식 세트를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그 세트를 거꾸로 가는 것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수분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분배법칙 과정에서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공통인수로 묻기, 곱셈공식을 거꾸로 가기.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인수분해 해야 될 식을 잠깐 방정식으로 바꿔서 본 다음에 방정식 풀이를 빌려요. 방정식 풀이 빌린다. 빌려서 근을 구합니다. 근을 구한다. 근 구하기. 이 근을 왜 구하냐면요. 대수하기 기본정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n차 다항식은 복소수 범위에서 항상 n개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복소수 범위에서요. 그러니까 근을 구하라는 얘기는 그 n개의 근이 나오는데 중근도 포함해가지고 n개의 근이 나오는데 그 근들을 구하면은 저희가 예를 들면 근이 알파예요. 그러면은 x-알파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1차 다항식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근을 구해가지고 하는 얘기죠.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1번, 2번.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근이 무조건 그냥 쉽게 구해지죠. 1차 방정식은 그건 안 구해질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예요. 근의 해의 경우의 수가 하나예요. 하나로 정해져 그냥. 근데 이제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해의 종류가 경우의 수가 있는데 뭐 2차 방정식으로 예를 들면은 서로 다른 두 시근인지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어근인지 이렇게 이제 근의 경우의 수들이 있죠. 그 말을 하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잠깐 딴 얘기가 나왔는데 죄송해요. 자, 하여간에 우리가 근을 구해가지고 그 근들로 x 예를 들면 근 두 개라고 해볼게요. 이게 2차 방정식을 예를 들고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그 다항식에 알파를 넣거나 베타를 넣으면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x-알파랑 x-베타를 인수로 가져야 되겠죠. 인수정리죠, 인수정리. 근데 만약에 그 n차 다항식이 최고차 함수가 a면은 게다가 a라고 딱 써주면서 인수분해 이렇게 된다. 2차식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 뭐 2차식이 아니라 보다 크면은 몫이 있다. 그랬더니 a를 여기다 포함시킨 걸로 좀 써주셔도 돼요. 이렇게 써주셔도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인수정리. 인수정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은 그 다항식이 무슨 x값을 무슨 알파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걸 다 찾아가지고 그러면 x-알파를 인수로 가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사실은 여기에 수치 대입을 통해서 근을 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다항식을 유심히 봐서 근을 구한다. 그냥 때려 맞춘다. 뭐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근을 알고 있으면은 x-근 그 인수를 갖고 있다고요. 그 1차식의 인수를 갖고 있다고요. 요게 이제 인수분해를 하는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방정식 풀이를 빌려서 한다. 그래서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방정식 풀이를 좀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리되셨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61쪽으로 가서 인수분해 하시오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어차피 뒤에서 문제 풀 때 하는 것들이고 항이 3개일 때 그 밑에 필수예제 2번 인수분해 하는 것 중에 필수예제 2번에 1번, 2번 치환해서 하는 거랑 그 2번 같은 경우는 a 플러스 1하고 a 플러스 2로 이게 멜방스라는 얘기인데 멜방 공식 연습을 많이 하시기를 좀 권유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 처음 보시는 것도 아니고 62쪽으로 가주시면은 공식을 써주시는 것들이 꽤 있는데 예를 들면 뭐 2번인가? 2번 아니구나. 합차 공식 써야 되는 거, 그 다음에 3개짜리 세제곱 공식. 인수분해는 제가 이거 다 영상이어가지고 이거 문제 풀이를 뒤에서 그냥 풀어주면 될 것 같고 필수예제 문제들은 직접 다들 해보셔야 돼요. 63페이지에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 보이시죠? 이 중에서는 공통부분이 있는 식의 인수분해 치환해서 한다. 치환이라고 하는 거는 풀이법이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바로 보이시면은 바로 하시고 치환을 해야 보이면 치환을 하시고 문제 풀이를 얼마나 해야 되나 이거 조금 감이 안 오네요. 보기 차식을 좀 강조드리고 일단요. 자 필수예제 65페이지 넘어갑시다. 예를 들면 문제 풀이를 얼마나 해야 되나 이거 다 그냥 기본적인 것들인데 뭐 하나 해볼게요. 필수예제 4번 이걸 인수분해 하래요. 이거를.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3a가 공통이로 보이시죠? 이거를 전개를 9번 계산하는 것보다 이거를 치환을 해가지고 x로 마이너스 x로 치환해가지고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8 나오는데 마이너스 35다. 근데 요거를 그 다항식이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니고 뭐 그냥 요 식만 있는 건데 나중에 x에 대해서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7하고 x 마이너스 5로 되겠죠. 자, 다시 대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3a
플러스 7 그다음에 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문제들이 일단은 인수분해 하는 계산들밖에 없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책에 나와 있는 풀이 과정을 잘 봐주시는 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습득을 그대로 해주시면 되고 66쪽으로 가셔서 예를 들면은 이제 66쪽 5번에 1번 3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 이런 걸 보셨어요. 그러면은 x제곱이 지금 앞에가 x제곱의 제곱이고 x제곱이 가운데 하나가 있고 1하고 3하고 2랑 1에서 마이너스 하나 붙여주면은 사실 인수분해가 이게 x제곱에 그냥 들어가주면 되거든요. 이렇게 가운데가 4차, 왼쪽이 4차씩 나오고 가운데가 2차씩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합성공식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게 그다음에 여기가 인수분해를 만약에 이제 정수 범위에서 끝내라고 하면 저기서 끝내면 되고 유리수 범위에서 끝내라고 해도 저기서 끝내면 되고 근데 이제 실수 범위에서 해라 이러면은 루트가 나오겠죠 일단은. 근데 일단은 저희는 이제 유리수 범위에서 보통 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답이 이렇게 돼 있죠. 플러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67페이지에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식의 인수분해 이거는 거기 그 책을 잘 읽어보시면은 문자가 여러 개인 경우는 차수 비교를 한다. 똑같으면은 셋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잡아서 하고 다르면은 차수가 낮은 걸로 한다. 써있는 거를 그대로 해주시면은 사실 돼요. 내림 차순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직접 다들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 필수에서 6번에 2번을 잠깐 봐주세요. a-b 플러스 bc b-c 플러스 c-a 이거 인수분해 하라고 거기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수가 a, b, c 문자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a 같은 걸로 잡아요. 일반적으로 a의 2차식이 나오는 게 제일 그 최고차항이겠죠. 근데 전개를 할 때부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전개하지 말고 최고차항이 뭐가 될지 알고 있으니까 a제곱 개수가 b랑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자, 그 다음에 1차항 a. a는 사실 여기서 이제 c제곱이랑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얘가 bc, b 마이너스 c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b 마이너스 c로 묶이게 되는데 이게 b 마이너스 c로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 플러스 bc 여기 지금 인수분해 돼 보이죠?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로 그래서 a 마이너스 b a 마이너스 c 쓰기 전에 b 마이너스 c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c 플러스 c 마이너스 a 아니죠 a 마이너스 c 이거 c 마이너스 a로 써주실 거면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빼주시고 지금 책에서는 답에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빼가지고 이렇게 묶었네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 하나씩 돌아가게 그렇게 쓰는 거고요. 지금 이런 문제들이 뒤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개의 문자를 포함한 경우. 그 다음에 필수에드 7번 봐줍시다. 여기는 68페이지예요. 다음 식은 인수분해 하시고 1번. 이 파일이 없으니까 상당히 풀이하는 것도 참 편하지가 않니. 다 써가지고 이렇게. 자, 인수정리. 보통 그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넘어가면은 대부분 인수정리 쓰시면 돼요. 대부분.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근해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어가지고 저희 2차 방정식까지는 연산을 빨리 할 수 있죠. 근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은 고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서 차수를 일단 내려야 돼요. 고등학교 때는 그래가지고서는 뭐 더 하지 않는다. 일단 차수를 내려라. 일단 눈치껏 여기 뭘 넣어야 0이 되는지 찾아보세요.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0 돼요. 그러면은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절제법 쓰셔도 되고 저처럼 가로셈을 하셔도 되고 x제곱 x제곱 나오니까 마이너스 5x가 있어야 되고 마이너스 5x 뒤에는 이제 플러스 이렇게 쓰면 돼요. 상수고만
마이너스 5x 플러스 6x 하면 플러스 x 나와요. 이 인수분해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이죠. 방정식을 지금 인수분해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끝이에요. 여기 답이고, 그 인수정리는 보통 보시면은 예감이 오실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나 이런 거 보시면은 숫자가 아니라 미지수가 나와 있어요. 문자로 상수로 나와 있어요. 인수분해의 활용, 예제 필수제 8번. 이건 나중에 저희가 다른 문제들을 풀면서 좀 더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2018 곱하기 2019 플러스 1분의 2019의 세제곱 플러스 1, 이게 값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일반적으로 2019를 그냥 x로, 이거를 그냥 x로 치환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치환 해주시면은 x-1, x 플러스 1 이렇게 써주시고, 분모는 그다음에 분자가 x 세제곱 플러스 1이잖아요. 이 인수분해 해주시면은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어 있어. 여기 밑에 분모가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있죠. x가 2019니까 답은 2021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치환을 하면 나중에 대입을 한다. 뭐 이렇게 치환과 대입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69페이지 밑에 필수제 9번 이런 게 나와 있어요. a-b는 5, b-c는 마이너스 2, 그리고 a, b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뭐 막 주죠? 딱 보세요. 차수가 다 똑같아요. 여러 개의 문자가 포함하고 있어요. 3개 이상. 차수 똑같으니까 A를 이상, A를 기준으로 내림차수를 정리를 해주시면은 B-C 아니 너무 빨리 써서 그런가? B-C A 제곱 이렇게. 그다음에 1차항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그다음에 BC 여기 얘는 마이너스 BC로 묶어주세요. 그러면은 B-C로 돼요. 이렇게. B-C로 묶어주시면은, 근데 마이너스 B-C로 묶어주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A 제곱 있고 마이너스 B 플러스 C A가 있고 마이너스 플러스 BC가 이렇게. A-B 마이너스 C가 약간 얘는 A-B 하고 B-C가 있고, 아까 A-C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넣어주시면은 C-A로 바뀌어요. C-A. 답지 이렇게 써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물어본 게 이 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값을 구해라. 근데 A-B가 5고 B-C가 마이너스 2고 C-A는 이 둘이 연립을 하면은, 더하면은 마이너스 C, A-C가 3, C-A는 마이너스 3. 요거를 대입을 해주시면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0, 답이 30 이렇게. 네. 자 이제 그 인수분해 필수 발전 예제 10번. 요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풀고 다음에 끝낼 거예요. 연습 문제는 제가 추후에 문제풀이만 쭉 올릴게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에 대해서 삼각형 세변 변 길이 ABC. 그러면은 그 삼각형의 결정 조건, 그 기하에서, 이거 되게 기본적인 정리인데 저희가 기하랑 그 기하를 학생들이 좀 막 자꾸 그림만 나오면 그림 보고 푸는 약간 정리 같은 거 잘 안 해오고 정리 잘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 기본적인 정리 숙지해 주세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중학교 학생들한테 적어서 정리 한 번씩 하는데, 이 문제 풀기 위해서 한 번 더 할 수는 없으니까 문제에서 알려준 거는 조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말을 해달래요. 자, 먼저 ABC 여러 개의 문자가 있는데 차수가 다 다르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C만 다르죠. C가 2차식이니까
C 기준으로 묶어주세요. 근데 A 플러스 B C제곱 이렇게요. 네. 여기 둘이 묶은 거예요. C제곱 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C제곱, 그 다음에 뒤에 파트 A 플러스 B가 보이시죠 지금? A 플러스 B가 보이는데 잠깐만, 부호를 제가 잘못 썼나요 혹시? 얘가 혹시 마이너스 AB제곱 마이너스 BC제곱 마이너스 C제곱 A 플러스 A제곱. 오케이. 부호 잘못 쓴 거 없어요? 쟤도 아니다. A C제곱 플러스 B B제곱 똑같은 거죠? 아니 파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이거 책을 보면서 수업을. 자, 됐습니다. 자, 자, 일단은 요거 얘가 그 마이너스 AB로 A 플러스 B 인수분해는 일단은 제도 한번 묶어보고 좀 진행해볼게요. A-B로 A-B로 하면 되나? 아니다. 아니다. 얘랑 얘를 묶고 얘랑 얘를 묶어볼게요. 그러면 A를 묶으면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 다음에 쟤를 B로 묶어주면은 마이너스 B로 묶어줘야 되나? 아니면 그냥 B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럼 전부 A 플러스 B가 보이죠? A 플러스 B로 여기도 A 플러스 B가 섞여 있고 여기도 A 플러스 B가 섞여 있어요. 이 부분부터 조금 정리를 다시 해주시면은 A 플러스 B로 묶이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요거를 A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로 이렇게 묶어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A 플러스 B 하나만 있으면 되네. 그러니까 A 플러스 B 하나 있고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A 플러스 B로 이제 묶어주시면은 A 플러스 B. 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들어가고 이 마이너스 C 제곱이 들어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얘가 0이다. 자, 이렇게요. 얘 0이 될 수가 없겠어. 얘가 삼각형의 세변 두 개 더 있는데 0이 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0이 된다. 따라서 A 제곱은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다. A가 뒷변이 피타고라스 정리 만족하니까요. A가 뒷변이 직각삼각형. 답을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단원이 일단 제가 그 중요한 것만 풀고 빨리빨리 넘어가려고 다 끝났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실력업 문제들만 좀 풀까? 이게 몇 개 문제 추려가지고 제가 풀이 올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먼저 풀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괜찮습니다.